1월 6일 마녀 사냥에 대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최근 트위터가 FBI와 다른 법 집행들과 공모하여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부정을 저질러 승리를 훔치고 저를 추방하고 불법적으로 검열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되었습니다. FBI 내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 예로 이제는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러시아 사기극의 수사를 이끌었던 찰스 맥고니걸 특수요원이 잘 들어보십시오. 러시아로부터 큰 돈을 받고 매수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러시아 마녀 사냥은 트럼프 선거 캠프의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한 노력에 극심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최근 빅테크 검열에 의해 사라졌던 트위터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 계정이 복구되었고 당시 거의 본 사람이 없었던 제 트윗들이 이제야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6일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전달했던 분명하고 명백한 발언들은 이제 더 이상 덮여있지 않습니다. 극히 당파적인 1월 6일 위원회는 이 메시지들이 역사적인 법적 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제가 정치꾼들과 깡패가 모인 언셀렉트 위원회라고 부르는 집단에게는 유감스러운 충격이겠죠. 2021년 1월 6일 이른 오후에 포스팅되었지만 언셀렉트 1월 6일 위원회가 숨기려고 했던 제 결백을 밝히는 2개의 트윗과 로즈가든 영상은 모든 시위자들이 평화적이고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제 의도를 명백하고 의문의 여지 없이 보여줍니다. 그 트윗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의사당에 계신 모든 분들은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의 정당입니다. 법과 경찰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 경비대와 경찰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나라 편입니다.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이 메시지들은 제가 역대 한 연설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엘립스 연설의 큰 주제, 즉 참석자들은 평화적으로 그리고 애국적으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규모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중 극소수만 의사당 건물로 갔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갈등이 절대 아닌 평화와 화합을 원하는 데 있어 저만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제 연설, 발언, 트윗들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완전하고 전적인 면책권을 가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제가 합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이 트윗들은 거의 2년 동안이나 대중들의 시선에서 감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의 전 임원들이 저를 검열하고 제 계정을 캔슬한 데 있어 조 바이든과 FBI의 바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 대해 광범위하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발언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새롭게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 2021년 1월 6일의 일들을 검토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새롭고 반박이 불가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의미에 있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의 검열과 이러한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이 결여된 1월 6일 언셀렉트 위원회가 대중에 숨기려고 했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발언들이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제 모든 충성스러운 팔로워들에게 명백하게 평화를 지킬 것을 부탁하는 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그 메시지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부당하게 이 플랫폼에서 정지를 당하면서 검열되었습니다. 중요한 2개의 게시물들이 거의 2년간이나 대중들로부터 숨겨졌다가 제 페이스북 계정이 복구되면서 복원되고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끔찍하게 편협한 1월 6일 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역사적 기록의 중요 부분을 무시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결백을 완전하게 전적으로 증명해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의 정당입니다. 법과 경찰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 경비대와 경찰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나라 편입니다.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캐시디 허친슨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한 말도 안 되고 위험한 발언들도 미 경호팀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1월 6일 이전에 제가 듣고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우 큰 규모의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여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의 주 방위군을 워싱턴 DC와 의사당에 배치해 안전을 사수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500명만 있었어도 폭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의사당의 보안을 책임진 낸시 펠로시와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주 방위군 주둔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 감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 확실히 증명됩니다.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 대행 크리스 밀러의 글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밀러 장관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1월 3일 저는 국내 전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제적인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미팅 말미에 그는 1월 6일 관련 준비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 방위군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저는 그에게 바우저 시장의 요청을 보고했습니다. 10,000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장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심히 문제 있는 내용입니다. 전 1월 6일에 근무할 경찰 수와 그 배치 상황에 대해 DC 관리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리의 간청에 DC 메트로 경찰 관리는 통화해서 8,000명에서 10,000명가량의 경찰들이 배치될 예정이고 그들이 100만 명 정도의 시위자들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의 거들먹거리는 설교로 답했습니다. 의회 경비대 노조 회장 거스 파파타나지우는 1월 6일의 책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리더십의 재앙 같은 붕괴에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경찰들은 직무를 다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폭로될까 두려워 낸시 펠로시는 파파타나지우의 의회 진술을 막았습니다. 2021년 1월 6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한 스티븐 썬드 의회 경비대 대장은 증언하기를 당시 낸시 펠로시의 경위인 얼빙은 외관이 바로 주 방위군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펠로시와 바우저의 책임입니다. 2021년 1월 5일 바우저 시장은 육군부 장관인 라이언 D 메카시에게 공식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완전히 잘못된 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트로 경찰은 이번 주에 수정헌법 제1조 행위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C는 다른 연방 병력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메트로 경찰에 대한 즉각 보고나 논의 없이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밝혀졌듯이 펠로시와 바우저의 잘못은 명백하며 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피할 수 있었을 폭력이 그들의 리더십 실패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실제로 주 방위군 지원 요청이 늦게나마 이루어지자 주 방위군은 2시간 20분 만에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배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전에 제 권고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 추가적이고 매우 강력한 보안을 준비하는 것이 고민할 가치도 없는 쉬운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와 바우저 시장은 저와 의견을 달리했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1월 6일 날 영상 메시지도 녹화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저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경찰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모두에게 이제 집에 가라, 평화롭게 집에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영상을 언셀렉트 위원회는 부당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내용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영상 전체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체 영상은 제가 평화, 안정, 통합을 부탁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화와 애국을 촉구하는 제 발언들은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게 폭력과 극단주의를 요구한 다른 관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맥신 워터스는 지지자들에게 더 대립하라고 부추겼으며 척 슈머는 여러분이 고서치와 캐버너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 끔찍한 결정들을 한다면 당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협박했습니다. 주석에 첨부된 영상들은 최근에 엄청난 폭력에 앞선 여러 자극적인 발언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하고 증오로 가득 찬 발언들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야기된 죽음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의 잘못된 발언들에 책임을 묻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 1월 6일 연설 전체에 걸쳐 저는 군과 경찰에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과 법 집행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찢어놓은 자들이 아닌 이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로 가득한 운동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우리 용감한 상원, 하원 의원들을 응원해 주시고 평화롭게 애국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용된 발언들은 다시 한번 완전히 제 결백을 밝혀줍니다. 따라서 일정 정당과 저를 향한 무기화되고 표적화되고 위험한 마녀사냥의 악몽은 멈춰져야 합니다.